미래 나노텍 2023년도 상반기 실적을 스루포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4.9%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92.9%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2.1회조 원으로 낮게 산출이 됩니다. 2022년도 상반기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는 불투명하다. 이렇게 그 분석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9월 28일 미래 나노텍 2차전지 소재로 성장 동력 확보 미 진출 시동이라고 최원정 기자가 조선비즈를 통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LCD 쪽으로 출발한 회사인데 현재 OLED 때문에 성장이 좀 어려운 형편에서 타겟책으로 기업 인수로 위기를 현재 극복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회사 미래 첨단 소재를 인수해서 그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지금 뭐 전략을 바꿔서 하고 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래 나노텍은 수산화 리튬 가공에 이어서 정제와 광산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물음표는 제가 좀 붙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정제와 광산 정도라면은 이 회사 규모가 자금력이나 이런 게 꽤 커야 될 텐데,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미래 나노텍이 얼마나 큰 회사인지가 궁금해졌어요. 종속기업의 그 미래 첨단 소재는 요게 406억 정도 되는 회사고, 상신전자라고 190억, 미래 에코티 파트너스가 한 150억 규모 정도거든요. 이런 규모인데 과연 그 이 정제라는 게 소규모 정제인지, 근데 광산동으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좀 제 그 호기심을 유발시켰습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이 매출이 1154억, 올해 상반기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전년보다 14.9% 감소했고요. 그런 상황이고 영업이익은 또 거의 100%가 추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결로 봐서 이 언론 보도 내용은 연결 매출 실적을 얘기한 거예요. 3,222억 원 정도 그 매출 실적이 일어났고 영업이익은 한 102억 정도 돼 있는데, 본업 실적은 저조하나 자회사의 실적을 내세운 그런 언론 뉴스 홍보성 기사 같습니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스리포트 회계로 분석한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7.6% 감소했어요. 매출 감소액보다 거의 배 정도 이 이거 말하자면 내려가질 않았으니까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7.3% 상승했다. 이렇게 그 추론이 되고요. 수루분율은 5.7%가 하락했고 운영 비용은 11.7%가 감소시켰습니다만은 생산성 0.25, 25%나 크게 하락을 했고, 수르픈 영업이익은 703억 원으로서 그래도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6억 1천만 원이 이익이 많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거는 사실은 근데 비교 대상이 좀 되게 어렵습니다. 그것은 다음 장부터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고가 이것은 감소했기 때문에 스루프상으로는 이익이 난다는 거 말씀 지금 드렸고요.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올해 상반기 재고자산 명세는 공시를 했는데 전년도분은 공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스루프에서는 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을 중시하는 요소인데, 이것이 33억 원이 그 감소를 했어요. 아까 그 재고가 좀 증가했다고 그랬는데 감소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드렸을 거로 잘못 얘기했으면 수정합니다. 그리고 요 금액은 그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요것이 있다 하더라도 전혀 금액은 우리가 추적할 방법이 없죠.
한 가지라도 있으면은 이 증감액을 가지고 맞춰볼 수는 있는데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감액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년도 보니 올해 그 증감 변동에 비해서는 작년에 전체 재고가 매우 크게 증가했고 535억 원이나 또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383억 원대나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 매출 규모가 1,000억 원대인데 반기에 이게 너무 좀 많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분석자 입장에서는 왜 작년도 2022년도 재고자산 명세는 공개하지 못했는가? 공개되지 못한다면 분석의 의미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2022년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성분 데이터에서 가져온 거고요. 재고의 증가는 원가 회계 영업이익의 증가로 아마 결산이 됐을 겁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그래서 재고자산 명세는 항상 그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 이런 흐름식으로 공개돼야 될 거다. 미래에는 그렇게 가까운 미래에는 이런 식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요것은 이제 그 공개가 된 겁니다. 제품 및 제공품의 변동이라고 회사가 그 아예 범위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플러스 의미는 재고가 감소했다는 얘기고요. 마이너스는 재고가 증가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원재료 사용액이 있고 그래서 AB를 더한 것이 매출원가 재료비인데 이것이 6.9% 감소했습니다. 운영비용도 11.7% 감소했습니다. 이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를 뺀 것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가공비가 19.6% 금액상 감소를 했고요. 총 제조비용에 대한 비율로는 1.6% 하락했고 재료비가 1.6% 상승한 것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은 여기서 하게 됐습니다. 순서상으로 여기부터 분석을 하게 됩니다. 먼저 스르프 손익을 결과부터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을 하는데 에, 올해 그 상반기 분의 그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는 PQ 총 생산 재료비 차이액과 일치를 하고요. 동일한 금액이고 이것은 또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음, 지금 그 차이액이 보통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의 변동은 2단계에 안 들어가는데 WCI에 표현되어 있는 그 금액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을 빼기 전에 취득원가의 증감액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 평가 충당금의 변동액을 빼줬습니다. 그러면은 차이가 3억 5,200만 원으로 감소가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뭔가 차이가 있다는 얘기고요. 아마 그가 이 정도 차이가 크게 날 리가 없다. 이렇게 어떻게 크게 차이가 나느냐. 본인들은 저기 재고자산 변동 범위를 비용의 성격적 분리해서 그 제품과 제공품이라고 분명히 표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뭐 다른 건 안 들어간다 이게 전체 재고는 아니다 이게요. 그러면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평가 충당금의 변동액의 차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거기 그 재고자산 명세에 그 작성된 금액은 어, 그 취득 가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이 전년도 그 재고 명세가 없기 때문에 2022년도 상반기분은 뭐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뭐 재고가 증가했다는 것은 뭐 인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로 본다면은 전국적으로 맞지만은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 2022년도 분을 그 사례로 얘기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현금이 528억 원이 나갔어요. 그러면은 현금이 아니 재고가 528원 증가해야 되는데 535억 원으로 6억 8천만 원이 더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고자산 평가 손실 요건 환입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늘어났다 이렇게 돼서 저건 재고가 크게 증가하는 건 맞는데 요거 382억 원이
증가한 거에 대한 그런 그 검증은 어떻게 될지 아직 그 확인되기가 어렵네요. 다시 2023년도에서 와서 얘기해 보면은 어, 현금이 41억 원이 들어왔으면은 재고가 41억 원 감소했는데 16억 원이 감소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은 25억 원의 재고가 어디로 이, 날라갔느냐 이거예요. 그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음, 그 환입을 잡은 게 되겠죠? 네, 환입을 잡았어요. 근데 그 이 금액이 또 너무 크다는 게 또 좀 찜찜합니다. 어, 뭔가 그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그 검증되기가 어렵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인건비 쪽에서 인건비가 101억 원이 그 집행이 됐는데 4.8%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수도 19명이 감소했고요. 어, 그다음에 그 평균 임금은 0.4% 인상이 돼서 한 5,800만 원 선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형적인 그 규모가 음, 중소기업 수준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외주 가공비가 크게 줄었고요. 43.5%나 그다음에 지급 수수료가 0.3% 감소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급 여기 외주 가공비도 그 이렇게 크게 줄었다 그러면 생산량도 줄었어야 되는 거겠죠. 매출량도 줄었으니까 뭐 그런 흐름을 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그 2.1 회전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전년도 1.2 회전은 요거는 전체로 했어요. WCA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 회전율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얘기하기에는 조금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거지만 어쨌든 흐름상으로는 전체로 보나 뭐 이런 거로 봤을 때 이게 이 회전율은 증가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그냥 어림셈 정도로는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수르픈율은 내려갔죠. 그렇게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회사가 반증하려면은 원재료 매입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나 1, 2차 추론과는 모순되죠. 손익계산서하고 비용의 성격적 분류로 봤을 때는 원재료 가격이 아마 상승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투명성 반증을 위해서는 원재료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 이런 추론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가 불투명하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고요. 이자 부채 레버리지는 조금 줄였습니다. 그리고 뭐 투하 자본 이익률은 0.2%밖에 되질 않습니다. 크게 내려갔습니다. 재고도 회전율이 2.1 회전이면은 6개월에 3개월에 한 번 돌아간다 그러면은 지금 배에 기름이 많이 껴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로 비유를 들겠습니다. 이렇게 이 숫자가 아닌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에, 표고요. 이런 이 부식회계 가정에 대한 그런 그 매트릭스 표인데 지금 이 회사는 역방향일 때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하는데 회전율은 상승하고 슬픈율은 하락했을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반증을 하려 그러면 원재료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 동방향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 충분 조건 논리로 논리를 위해 논리식으로 좀 표현한 거고요. 또 확실한 그 무죄 입증을 위해서는 투명성 입증을 위해서는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서 또 해도 된다. 이런 점을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느냐 아니면 상승했느냐 반증을 위해서는 이제 이 상승했다라고 그렇게 음, 느, 아니 하락했다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회사가 표현한 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객 모델 및 다양화 및 제품 수명 주기의 다양화로 인해 주요 제품 가격 변동 추이는 산정이 어려워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2차 전지 쪽이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2차 전지는 자회사 거고요. 이것은 미래나노텍의 본업은 OLCD 이런 쪽이거든요. 근데 그런 쪽이 무슨 영업 비밀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그 표현을 해서 자꾸 숨기려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주요 제품등의 가격 변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의 중요한 영업상 기밀이므로 영업정보, 제품 단가 노출이라고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보호위의 기재를 생략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평균 단가 내고 하는데 뭐 그러냐? 이게 그렇게 그 비밀이냐? 가격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방위산업도 아닌데. 그래서 그 실적에 의해서 연말까지 매출액은 한 2,290억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예상은 재고가 7% 감소한다고 봤을 때 적자 39억 원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반기에 거의 손익분기점 정도 됐거든요. 근데 재고가 계속 줄면은 영업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을 손익분기점 수준을 유지하려 그러면은 계획보다는 한 5%더 매출 노력을 해야 될 거라는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그렇지 않거나 매출을 더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은 매출액은 그대로 두더라도 재고를 7% 정도 증가시킨다면은 매출 노력을 더 안 하더라도 한 2024억 9,600만 원 이익은 나게 돼 있다. 이게 이제 원가 회계의 이제 고질적인 문제점인 거죠. 스루풋 회계 쪽으로 보자면은 한 2,300억 하는 거로 더 높게 나옵니다. 그 경우에도 뭐 이익은 한 5억 3천억, 5억 정도뿐이 5억 3,200만 원 정도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더 좀 노력을 한다 그러면 재고 회전율을 4.7회 전까지 좀 상승시켜보자. 9.6% 노력을 더 한다 그러면 거의 10% 일하를 어,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게 성공을 한다면은 한 2,500억 정도 해가지고 67억의 이익은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연말 사업 계획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폰 회계 기준으로 이걸 단가에 비율을 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납품 단가가 23만 원에 팔아야 된다는 얘기고 원가 회계 기준은 22만 9천 원. 그러니까 1,000원 더 비싸게 라도 좀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예측을 하면서도 그런 재고 자산의 감소 및 증가에 따라서 원가 회계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수급 회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정리한 건데요. 재고 감소인 경우 수르포 회계는 재고 회전율이 상승하고 이익이 상승하면서 이익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요. 경향이라기보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판매가는 원가 회계보다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 말씀드린 겁니다. 주가는 17,600원으로서 2,600원이 상승했어요. 경영성과는 내려갔는데 주가 오르는 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제가 설명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 장부 가격이 현재 216%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뭐 회사 이름이 좋은 건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회사의 그 역량 때문에 그런 건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5% 이상 주주는 대표이사 김철영 씨로서 19.73%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미래 나노텍 조선 비즈에서 홍보성 뉴스가 나왔길래 궁금해서 해봤는데 나노텍 본업 자체는 연말까지 크게 낮을 건 없다. 이런 느낌이고요. 자회사 2차 전지 소재를 한 데는 미래 첨단 소재, 그것은 비상장 기업이라서 나중에 또그 입수를 하는 기회가 있으면은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2차 전지야말로 모든 2차 전지 만드는 그 기업들이 전부 다 그 원재료나 판매 가격을 다 비밀로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영향을 받아서 흉내내서 그렇게 한 건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군요. 더 하나 그 마지막으로 얘기한다면은 왜 그 2022년도에 그이 주석 내용에 재고자산 명세를 뺐냐? 뭔가가 그 자신이 없어서 뺀 건지
그런 것들을 저는 분석하는 입장에서 전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